연비가요 미쳤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하이. 안녕하세요. 카타비의 이하나입니다. 오늘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은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반떼가요. 2009년에 LPG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11년 만에 드디어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네요. 사실 이 녀석에 대한 인기는 정말 많습니다. 관심도 많습니다. 오늘 이 녀석 리뷰 제대로 해드릴게요. 연비가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고속도로 타고 왔거든요. 30 나왔어. 미쳤나봐. 자, 아반떼 하이브리드 재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엔진룸부터 열었습니다. 보통 엔진룸 한가운데 엔진이 위치해 있는데 엔진을 이제 옆쪽으로 미루고 모터도 들어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모듈이 굉장히 특이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재원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면요. G16 하이브리드 엔진 채용하고 있고요. 휘발유와 전기를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배기량은 1580cc 전륜 구동 방식이고요. DCT 6단 변속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스는 맥퍼스 스트러치 앞에 그리고 뒤쪽은 멀티링크 채용하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전후 모두 디스크입니다. 연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놀랐어요. 복합 연비가요. 21.1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야, 20만 넘어도 진짜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어머, 고속도로에서 연비 주행했더니 3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제대로 나온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아반떼와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됐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디자인 리뷰 시작할까요? 뿅! 자,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는 이 차량은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옵션을 포함해서 썬루프와 17인치 휠까지 가격은 2,887만 원입니다. 야, 제가 첫 차가 아반떼 HD였거든요. 그 당시에 아반떼 디럭스, 그러니까 깡통 모델을 뽑았을 때 1,600만 원이었어요. 그게 2006년인데 14년 뒤인 2020년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썬루프와 17인치 휠을 더하면 3천만 원에 육박하는 2,887만 원. 가격 부분은 이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보다 한 400만 원 정도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디자인은 뭐가 바뀌었느냐? 똑같습니다. 제가 앞, 뒤, 옆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똑같아요. 딱 한 군데 다른 데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매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삼각대라고 해서 되게 많이 깠었는데 저 봤는데 이번에는 좀 덜 깔 것 같아요. 세지긴 세졌는데 예전에 그 삼각대라고 깠던 이 헤드라이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약간 좀 더 예쁘게? 네,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서 크게 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반떼인데 라인이 좀 많이 들어갔다. 삼각삼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가시죠. 자, 옆으로 왔습니다. 휠이요. 하이브리드 차라서 왜 그 하이브리드 차 막 전기차 이런 애들 휠 이상하게 막 하늘색 섞어 가지고 좀 촌스럽게 디자인하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예뻐요. 휠 합격. 그리고 사이즈는 254517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인치 휠 채용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17인치 휠하고 썬루프는 옵션이라는 거. 옆모습도 똑같습니다. 저는 근데 삼각삼각해서 사실 옆에 좀 촌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캐릭터 라인도 생각보다 좀 스포티하고요. 젊은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이드 미러도 약간 스포츠카 느낌 비슷하게 살짝 각을 줘놔서 좀 세련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차량 뒷모습인데요. 뒤에서 일반 내연 아반떼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러 가실까요? 아우, 입구가 너무 좁잖아요. 들어오느라 좀 힘들었어요. 자, 아반떼 하이브리드 트렁크를 보고 계신데요.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트렁크가 좁지는 않을까. 특히 이 차 전에 2009년에 나온 LPG 차량이 이제 LPG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궁금해하실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넓어요. 아니 그럼 배터리를 대체 어디다 넣는 거야?'라고 고민하실 텐데 배터리가 2열 발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트렁크가 배터리로 인해서 잡아먹는 공간 자체가 없어 가지고요. 저 밑에까지 쭉 뻗어 있고요. 또 2열 시트를 접으면 연결이 돼서 큰 짐, 긴 짐 실으실 분들도 부담 없습니다. 다만 입구가 좀 작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꼬리가 살짝 짧아요. 그리고 뒷유리가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약간 쿠페형 느낌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서 입구가 좀 작게 처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내연기관 휘발유 아반떼하고 디자인 뭐 다른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보면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휘발유 아반떼는 여기에 이렇게 약간 그냥 한 줄 띡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요 부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을 가지고 휘발유 아반떼를 살 것이냐, 하이브리드 아반떼를 살 것이냐,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요거 빼고 진짜 매눈 아닙니까? 요거 빼고는 저는 다른 거 못 느꼈어요. 자, 실내 공간을 가실 텐데요. 실내에 화사합니다. 자차람요. 아. 때리지 마요. 악플 그거 내려놔요. 에헤이, 에헤이 내려놔요. 자, 실내로 가시죠. 뿅. 본격적인 실내 리뷰에 앞서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옵션까지 더해서 2,8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트림 가격도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스마트가 2,199만 원, 모던이 2,377만 원, 인스퍼레이션이 2,81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다 넘는 차량이고요. 옵션이 더해지면 여기서 막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추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실내를 딱 보니까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실내가. 그러니까 이 우레탄 사이에 직물을 넣어놨는데 이 직물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직물이 아니라 블랙진 느낌의 직물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도 그레이 색상 스티치를 넣어놔서 뭔가 좀 디자인에 신경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야. 우리 그래도 좀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 요런 건 좀 가상해 보입니다. 근데 시트도 좀 특이한 게요. 이 앞쪽은 이제 그레이 가죽 시트거든요. 근데 좀 밝은 그레이 가죽 시트라 색깔이 이쁜데 요 시트 뒷면을 보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청바지 있죠. 블랙진. 그 직물이 또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플라스틱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또 아예 그 2열 발이 닿는 부분은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그 플라스틱과 시트 사이 부분을 직물 처리해서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마찰이 있어도 보풀만 생기지 않는다면 그닥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물 시트 중에서도 방수 처리 잘 되고 이염에 별로 부담이 없다면 꽤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특이한 소재를 차용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하고 똑같아요. 핸들 모양 진짜 손으로 여기저기 걸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 관련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될까 뭐 차선 유지 이런 거 될까 고민하시는데 HDA라고 하죠. 네, 가능합니다. 잘 되고요. 생각보다 현대자동차의 반자율 주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게 수입차하고 비교를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트에 열선 통풍, 운전석 조수석 모두 들어가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1, 2 두 개가 메모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 음질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자, 휘발유 모델하고 차이를 찾은 게 하나 있어요. 휘발유 모델을 보면 이쪽에 버튼이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갈까 되게 궁금했는데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휘발유 모델을 출시할 때부터 우리 하이브리드 만들 거야 라고 염두에 뒀다라는 게 읽혀지네요. 여기 리셋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느끼셨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각보다 꽤 은은하고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서 앞이 실제 차 크기보다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색, 연한 그레이색으로 탑 부분, 필러 부분 이런 게 다 처리가 돼 있어서 차체가 확실히 타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고 또 좀 더 예뻐 보이기도 해요. 운전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림판이 있어요. "조수석 너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여기 내 거야." 이렇게 해서 딱 가림판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차체가 약간 스포츠카 느낌도 나고요. 운전자를 좀 감싸주는 아늑한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기어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기어봉이에요. 혹시나 다이얼 나올까 봐 살짝 걱정했는데 아니면 혹시나 기어봉 또 조그맣게 만들까 봐 걱정
걱정했는데 기어봉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 기어봉 이 디자인의 이 크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도 옆에 마련돼 있어서 좋습니다. 차 키도 궁금해하실까 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냥 차 키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차 키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모니터 시인성이라든가 아우 이 부분은 현대가 진짜 저는 이 클러스터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은 깔 게 없고요. 비상등 딱 누르는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비상등 위치도 딱 손 뻗으면 딱이야. 이런 버튼 배열 부분들도 깔 게 없어요. 탑 부분에 선루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면은 10.25 인치 모니터 좋고요. 그리고 버튼도 요즘에 터치패드 채용하는 차량들 많아서 사실 운전하다 직관적으로 누르기에는 터치패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버튼으로 처리한 것도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운전하면서 운전자 쪽으로 이게 살짝 기울여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운전하면서 누르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아 레일을 출고했거든요. 근데 레일을 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와. 수납 공간 진짜 많구나. 그리고 차에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차의 수납 공간도 리뷰할 때 좀 보게 되는데 아반떼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앞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좀 뭔가 두고 넣고 할 공간이 많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도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은 높이 조절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넣으면 쪼금 짧아지고 이걸 빼면요. 요즘 1 리터 커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참고로 기아 레이는요. 컵홀더에 1 리터 커피 그 컵 자체가 안 들어가요, 컵홀더가 쪼끄매 가지고. 근데 얘는 1 리터 커피까지 안정적으로 안쪽으로 쑥 들어갑니다. 지금 이만큼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컵홀더 부분이 깊고 높이 조절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쪽 부분도 이쪽 콘솔 박스도 안쪽에 USB 충전 단자 있으면서 수납 공간 깊게 빠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아반떼를 주로 구입하는 연령층이요. 좀 젊잖아요. 20-30 대가 특히 많다고 하는데 20-30 대 감각으로 봤을 때 '잘 뽑았다.'라는 생각 아반떼 리뷰할 때마다 들거든요. 괜찮아요. 진짜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일단 연비가 확보가 되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깔 게 좀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깔려고요. 우리나라에서요. 친환경 차량들의 인기가 엄청 높아졌대요. 작년 대비 판매 대수가요. 30%가 넘게 급증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히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AS 센터가 제일 잘 돼 있는 수입차 벤츠거든요. 70 개가 넘는데요, 전국에서. 그런데 벤츠에서 나온 친환경 차들은 수리를 그 70대 모두 어디를 갖다 넣어도 수리가 된대요. 그런데 현대, 기아, 뭐 르노, 삼성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친환경 차들 얘들은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들 글쎄요. 그렇게 수리를 할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넓게 펼쳐져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수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대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 진짜 잘 만든 거 인정하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국 어디에서나 불편함 없이 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좀 더 갖춰 주셨으면 신경 써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막 저공해 스티커도 붙어 있고 각종 그 친환경 차량 혜택 받는 건 너무 좋거든요. 연비 막 30 까지 찍히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데 막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이래 버리면 슬프거든요. 이거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자, 2열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2 열은요. 먼저 1열 시트 뒷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블랙진. 네, 블랙진으로 헤드레스트하고요. 이 뒷부분이 처리가 돼 있고요. 발로 차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또 플라스틱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은 운전석 뒤에는 없고 조수석 뒤에만 있어요. 근데 사실 저 그물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문제는 저기에다가 계속 물건 넣고 다니면 저게 늘어나 가지고 좀 나중에 되면
되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그물망 안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간단한 종이 정도는 넣고 다녀도 되겠죠? 자, 2열 시트는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제 2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배터리가 2열 아랫부분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공간 부분에서는 뭐 좁거나 하는 게 없어요. 머리도 윗부분으로 이렇게 한 5cm 정도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머리 공간도 파놔서 저는 사실 머리 공간, 발 공간 굉장히 넉넉한데 키 큰 남성분들, 덩치 큰 남성분들 어떨지 좀 궁금하시죠? 제 친동생 고기산적 감독 불러보겠습니다. 산적아, 공간 어때요? 솔직해야겠죠? 그럼요, 솔직하게. 편하진 않아요. 아, 정말? 왜 머리 공간 별로야?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은 안 닿고 뒤로 기대면 다. 아, 다리 그리고- 공간은 어때? 그리고 이게 좌석이 제가 버킷 시트에 못 앉거든요. 근데 이 파인 거 그 모양이 이게 옆구리 지금 이게 약간 눌러주는 게 있어 지금. 내 몸보다는 좀 작게 파여 있어. 아, 등 부분이 몸을 잡아주는 게 덩치가 큰 사람한테 오히려 불편하겠구나. 근데 민간인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너는 뭐 안 민간인인 것이냐? 장점이 이걸 끝까지 뻗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까지 들어가서. 이게 보통 여기가 좀 막혀 있거나 막 단자함이 있는 차가 많은데 얘는 여기가 밑으로 쏙 들어가네. 그래서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장거리는 힘들어도 한 100km는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키 186에 몸무게 130kg 제 동생을 기준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그보다 작다면 그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신다면 좀 더 편하게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열 부분에는요. 컵홀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넓게 파이지 않았어요. 스피커 공간을 줬기 때문에 아주 넓게 파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네. 이 가운데에는 컵홀더 2개 들어갑니다. 근데 컵홀더 크기가 조금 작아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1리터 커피를 뒤에는 넣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겠어요. 제가 이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쓱 들어오는데요. 차가 너무 조용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하이브리드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외관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연비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더욱 개선됐기 때문에 '매력 있지 않을까. 아반떼 하이브리드 꽤 인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았잖아요. 특히 전기 충전이요. 전기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친환경차에 대한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차량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함께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아반떼 하이브리드 리뷰 전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